자, 여성의 암의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제 곤도 마코토 선생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경부암에 이런저런 상태가 일어났던 것을 지난번에 이어서 가짜암도 치료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이 사례의 진행도는 1비이다. 1비기의 경우에 연기와 달리 치료를 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 1비기인데다 이 사례의 종양 크기라면 자, 치유의 기준이 되는 5년 생존율은 90% 전후이며 90%가 전이가 없는 가짜암이다. 다만 자궁경부암의 경우 가짜암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시 설명하기로 한다. 이건 이상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암을 진짜와 가짜로 나누는 기준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 유무이다. 전이가 있으면 낫지 않기 때문이다.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짜인 자궁경부암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암이 증식하는 동시에 주변의 조직에 침륜하기도 한다. 그 결과로 환부에 피가 나거나 자궁 근처의 요관을 막아서 출혈이나 신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출혈과 신부전이 자궁경부암의 2대 사망 원인이었다. 개종에는 전이가 있는 진짜 암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테지만 전이로 사망하기 전에 출혈이나 신부전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치료법이란 반드시 암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출혈이 생기면 수혈이나 철분제 복용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신부전이 생기면 투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 대증요법을 이용하면 암 원발소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진짜 암의 경우에 숨어있던 전이소가 증식하는 시간이 생겨서 전이로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이의 유무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방법은 합리적이다. 요컨대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전이가 없는 가짜라도 치료하지 않으면 종양이 증식하여 출혈이나 신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그럴 수가 있나요? 있다. 다만 이는 가능성에 그친다. 예를 들어 이 사례처럼 1비기를 방치해도 신부전이 생기지 않고 언제까지나 1비기에서 멈추어 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자, 광범위 자궁절제술보다 방사선 치료가 낫다. 자,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완전 동종요법으로 천연자연 치유를 통한 금식, 단식 등등에 이렇게 치유를 하는 또 비타민 C 등등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단 봅시다. 일본의 자궁경부암 표준치료는 국제 표준치료와는 많이 다르다. 진행도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B-2기에 한해 설명하기로 한다. 1B-2기의 국제표준치료는 방사선 단독치료다. 구체적으로는 골반 외부에서 방사선을 쪼이는 동시에 지를 통해 자궁 내부로 방사선원을 들여보내고 방사선을 쪼이는 치료법이다. 치료를 완료하는 데에 2개월 가까이 걸리지만 외래 통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의 표준치료는 수술, 즉 광범위
자궁절제술이다. 자궁은 물론이고 난소와 나팔관, 기인대, 임파선 등 골반 안을 넓게 절제하는 수술로 합병증이 막대하다. 합병증으로는 폐렴, 골반, 농양, 복벽탈장, 장폐색 등 골반 수술 이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을 비롯해서 광범위 자궁절제술에 특별히 생기는 합병증이 있다. 그러니까 칼을 대면 이런 합병증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광범위 자궁절제술에서는 넓은 범위의 임파선을 절제하므로 임파관이 끊기고 임파의 흐름이 막혀서 양 다리가 붙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에는 코끼리 다리처럼 변하는 상피병으로 악화하기도 한다. 임파 부종이 생기면 피부 감염증이나 피하 조직 감염증에 걸리기 쉬워서 다리가 빨갛게 붓고 아프고 열이 난다. 그때마다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고 감염이 되풀이되면서 임파 부종도 조금씩 악화된다. 임파선을 절제할 때는 신경도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 임파선은 신경과 밀착되어 있으므로 신경을 파손하지 않고 임파선을 절제하기는 불가능하다. 신경이 파손되면 다양한 장애가 나타나는데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배뇨곤란이다. 광범위 자궁절제술에는 대체로 배뇨곤란이 뒤따른다.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고 평범하게 소변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배뇨할 때마다 요도에 카테터라는 좁은 관을 끼우고 배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다른 문제는 성관계다. 자궁을 절제할 때에는 질상부 즉 자궁에 가까운 부위를 절제하므로 질의 안쪽 길이가 짧아져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워진다. 질의 침륜이 확인되지 않는 1비기에서도 그 정도라면 암이 질상부로까지 침륜된 2기에서는 질의 절제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절제할지는 의사의 손에 달렸는데 이것이 거의 전부 절제되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게 된 환자도 본 적이 있다. 내가 아는 한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받고 인생이 변해버렸다고 한탄하는 여성이 아주 많다. 하지만 그토록 큰 부담을 환자에게 떠안겨도 치료 성적은 방사선 치료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 문제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1B-2A기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광범위 자궁절제술, 다른 한쪽에는 방사선 단독치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생존기간이나 재발률은 두 그룹이 같고 합병증은 방사선 치료를 한 그룹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비기 이상 즉 3기, 4기까지는 그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2비기 이상의 표준치료는 방사선 단독치료이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3기, 4기는 물론이고 2비기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수술 기술 자체는 있지만 수술을 해도 몸에 암세포가 남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2비기에서도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수술 후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수술 이후에 방사선을 골반 전체에 쪼이게 된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방사선 단독 치료와 동등한 정도의 생존기간과 재발률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수술의 합병증은 방사선을 병용하면서 한층 심각해진다. 예를 들면 임파 부종의 빈도나 위험도가 치솟게 된다. 1비기도 사정은 같다. 앞서 소개한 이탈리아의 임상시험에서도 수술군의 경우에는 남겨진 암세포를 의식하여 수술 이후에 방사선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결과로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방사선 단독치료군보다 많고 심했다. 요컨대 자궁경부암 수술은 방사선을 병용하면서 간신히
방사선 단독 치료와 같은 정도의 경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방사선 단독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탈리아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지 이제 15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1B기이든 2A기이든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방사선을 병용하는 빈도도 높다. 그만큼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 수많은 합병증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일본만이 앞서 소개한 과학적 근거나 증거를 무시하고 1B-2기의 자궁경부암의 수술을 실시하는가? 환자에게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나 다름이 없다.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고집하는 의사는 의학적 양심을 어딘가에 버려두지 않았을까? 이 사례로 돌아오면 간켄병원의 담당의는 조직형이 서남중 어떤 유형이고 이런 자궁을 남겨두는 원추 절제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빌로그란둘라의 정식 명칭은 육모선 유두양 서남종으로 서남종의 특수 유형이다. 젊은 사람에게 많고 비교적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통상의 서남이라면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야 할 만큼 진행된 경우에도 자궁을 최대한 남겨둘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사례의 환자가 만일 간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자궁 온전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이 사례의 진행도가 1비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간켄병원에서는 육모선 유두 양서남종이었던 8명에게 1비기 6명, 2비기 2명의 치료법에 대해 전부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실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육모선 유두양 서남종은 전이 되기 어려워서 여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사례에 따라서는 자궁 전적 축수를 시행하지 않아도 원추 절제와 같은 최소한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검토 결과를 보아도 최소한의 수술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산부인과 학회지에서 나온 거. 자, 이 보고를 통해 짐작하건대 이 사례에서도 간켄병원의 담당 의인은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실시할 계획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째서 원추 절제의 가능성을 언급했는지 추리해 보자. 이 사례에서는 환자 본인이 자궁 전적을 꺼렸다. 담당인은 외래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궁 전적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면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래서 자궁 온전의 가능성을 넌지시 비추어 입원시킨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가 달라붙어 끈질기게 설득하여 광범위 자궁 절제술에 동의하게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의사가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입원을 권하는 모습은 암 환자를 상대할 때 흔히 볼 수 있다. 환자는 한번 입원하면 자신의 의지로 퇴원하기가 쉽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의사를 찾으려면 시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가 원하는 대로 응하고 당초에 희망하지도 않았던 치료를 받게 된다. 환자와 그 가족은 이런 상황을 아무쪼록 조심하기 바란다. 자궁경부암의 치료법을 비교하는 일반론으로 돌아가면 방사선 단독 치료도 다양한 합병증이 뒤따른다. 일반적으로 광범위 자궁 절제술의 합병증보다 정도가 가벼운 편이지만은 때때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방사선 치료의 기량이 미숙한 경우에 합병증의 위험이 커지므로 치료를 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는 항암제를 병용하는 방법, 즉 화학방사선요법이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실제로 치료 성적이 개선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의료 세계에서 이렇게 꼭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소에 일단은 맛을 보이고 서서히 끓여들여서 결국은 사게 만들듯이 우리 안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환자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협착 증상의 대책은 자궁 경부암의 방사선 단독 치료에는 주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질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질의 방사선을 들여보내므로 질 상부의 방사선량이 많아지고 이런 이유로 질 상피에 일종의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이 낫는 과정에서 조직이 굳어 질 내강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 질 협착으로 손가락 한 개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대책을 제시해 두기로 한다. 대책의 기본은 질 확장기 다일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쭉쭉쭉. 방사선 치료 이외에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확장기를 사용을 지도하는 광경은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일상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드물다.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본의 부인과 의사나 방사선 치료의 대다수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료 이후에 성관계를 재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질이 좁아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환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 그 첫걸음은 근처 병원의 부인과 의사나 방사선 치료 의를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하다면 앞서 소개한 논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도 의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 질 확장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구입하는 방법과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면이 매끈하고 두께가 적당하면 충분하므로 성인용품으로 대용할 수도 있다. 확장기는 윤활제를 발라 질 깊숙이 삽입한다. 질의 너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너무 가늘지 않도록 자신에게 맞는 굵기를 선택하면 된다. 확장기를 사용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1개월 이내에 시작하면 좋다는 의견이 많다. 방사선 치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용 빈도에 대해서는 매일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격일 정도가 좋다는 의견도 있다.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정도가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평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파트너와 일주일에 여러 번 관계를 갖는다면 확장기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질 협착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므로 확장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사례로 돌아가자. 이 사례의 조직형은 편평상피암이 아니라 선암이었다. 선암에는 방사선이 유효하지 않다고 공언하는 의사가 적지 않지만 이는 억지 주장이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선암의 표준 치료도 방사선 단독 치료다. 이 복잡하네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분이라 또 다르겠지만 정말 천연자연으로 치유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내용을 보면서 암을 방치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환자는 아직은 방사선 치료도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자. 유방암처럼 다른 장기로의 전이만이 수명을 좌우하는 암이라면 암을 완전히 방치하는 경우에도 수명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에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원발소가 한정된 범위에서 증식하고 그 영향으로 출혈이나 신부전이 생겨 사망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일이고 실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수혈이나 투석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된다. 그래도 평생 투석을 계속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암 방치는 도중에 중단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편이 낫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암 방치 요법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최소한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암 방치의 의미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 있다. 길든 짧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동안의 치료 유무와 치료법의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른 의사의 소견을 얻을 수도 있다. 암 방치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점에 있음을 명심하자. 다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방치에도 암이 증식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암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방치를 계속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다 보면 암을 평생 방치할 수도 있게 된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은 자, 우리 몸을 관리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장을 또 피를 깨끗이 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의사분은 훌륭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와 내용이 없고, 단지 어떤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염두에 두고 방치라고 말하는데, 방치는 생활이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넘어가서,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는 암이 서서히 증식한다. 마지막으로 진찰한 시점에도 그대로 일비기였지만 분명히 증식하고 있었다. 지금은 부인과 진찰을 받지 않아서 그 이후의 경과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실은 같은 일기의 자궁경부암이라도 환부 상태가 편평한 유형과 돌출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대개는 돌출된 환부의 중심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편평한 유형은 가만히 두어도 별 탈이 없고 종양이 소실되기도 한다. 그러나 돌출된 유형은 점차 증식하여 자궁경부에서 그 주위의 자궁을 지탱하는 자궁방결합 조직에 침륜하고 골반벽에도 다다를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례의 자궁경부암은 돌출된 유형이므로 이 같은 증식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하지만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마음이 없는 듯하다. 암이 커지고 있다고 해도 금방 죽는 건 아니니까요 라고 말할 뿐이다. 환자 본인의 생각이나 기분은 나름대로 존중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언제까지나 일비기에 머물면서 암이 자궁 주변으로 퍼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게다가 진짜 암이라면 어차피 치료해도 전이가 나타나고, 가짜 암이라면 나중이라도 방사선 치료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사례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이제까지의 경과를 보면 금세 사망하지는 않는다고 예상할 수가 있다. 반대로 강범이 자궁절제술을 받았다면 합병증으로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 또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다. 따라서 생존율은 치료를 받는 편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줄곧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천연의학과 대체의학 면에서 보는 거와 현대의학적인 어떤 치료, 영양이나 또 몸을 클린하거나 하는 이런 접근법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방치라는 의미라고만 봤을 때에도 그 방치가 큰 유익성이 이렇게 크다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연 또 해독 방법, 또 온연료법, 다양한 좋은 방법을 얼마든지 하면서 방치를 한다면 큰 유익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